도심의 아스팔트를 녹여버릴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서울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숨막히는 열기는 도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갈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붉은색 신호분 아래 한 외국인 여성이 온몸을 파르르 떨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핏기 삭은 창백한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찬 텅 빈 눈동자, 수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고 머무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조차 잃어버린 그녀는 극심한 허기와 탈진으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화려하고 매끈한 승용차들이 무심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빛바랜 파란색, 호로천막을 씌운 낡은 5톤 화물트럭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화물트럭 기사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길을 잃은 낯선 외국인 여성을 돕겠다는 이 찰나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 궤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두 사람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는 온 도시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때문에 거리는 마치 거대한 공기방울 속에 갇힌 듯 일렁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속 낡은 5톤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준의 셔츠는 새벽부터 이어진 하역 작업으로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 물류 창고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여정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무심코 인도 쪽으로 고개를 돌린 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가로등 기둥에 위태롭게 기대어 앉아있는 헝클어진 금발의 외국인 여성. 뜨거운 열풍에 날리는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과 바싹 마른 입술.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몸짓. 길을 지나는 몇몇 운전자들이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도시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친 길거리에서 자라며 소외된 이들을 보아온 그의 눈에는 그녀의 위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지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슬픈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돈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파요.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민주는 짧은 영어와 그녀의 어색한 한국어 탓에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과 절박한 상태가 말해주는 의미, 배고프다, 지쳤다, 갈 곳이 없다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수석 옆 낡은 아이스박스를 열어 사과 한 알과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그의 늦은 저녁 요깃거리였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 두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초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낯설기만 한 듯 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받아든 그녀는 며칠을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베어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살짝 고개를 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 폭염 속에 홀로 있는 걸까? 어쩌다 돈 한 푼 없이 이런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걸까? 그때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뒷차들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갈 길 바쁜 서울의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는 뒤를 향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수신호를 보낸 뒤 다시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사과를 먹고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지만 여전히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단 몇 초 안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낯선 외국인을 트럭에 태우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차에 타세요. 쉴 곳과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민주는 그녀를 부축해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며 그는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생수병을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두려움과 혼란이 옆모습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밀리. 예요.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 민준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에밀리. 트럭이 신호등을 벗어나 멀어지는 순간 민준의 삶의 궤도는 이미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의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영혼을 엮어낼 길고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상상조차 못한 깊은 인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5톤 화물차의 투박한 캡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처음으로 충돌했고 모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퇴근길 도로를 느릿느릿 주행했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의 웅웅거리는 진동음 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에밀리는 절반쯤 마신 생수병을 꼭 쥔 채 여전히 기운 없는 몸을 조수석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조금 나아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말을 아낀 채 가끔씩 곁눈질로만 그녀를 살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친절이었지만 낯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민준 자신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신호등 아래서 에밀리를 본 순간부터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깊은 연민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확신이 들었고 비록 자신의 삶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팍팍한 처지였지만 적어도 하룻밤 비바람을 피할 임시 처소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에밀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제가 사는 방으로 갈 겁니다.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낯선 서울의 높은 빌딩과 복잡한 간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궤도로 이탈해버린 운명 자체에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탓에 시간이 꽤 걸린 후 트럭은 서울 변두리 신림동의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에밀리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다세대 주택가,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청국장과 삼겹살 굽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배달 소리가 뒤섞인 낯선 풍경. 앞에서 에밀리는 멈칫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 때문에 무언가를 물어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민준이 낡은 철문을 열고 자신의 원룸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방은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얇은 이불이 깔린 바닥, 낡은 선풍기 한 대,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그리고 접이식 밥상이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은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하게 피어오르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불에 앉아서 좀 쉬고 계세요. 민준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먹을 걸 좀 만들게요. 에밀리는 거절할 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가스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찬장에 남은 것이라곤 라면 2봉지와
어제 사둔 파, 계란 한 알이 전부였지만 그는 마치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듯 정성을 다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얼큰하고 짭조름한 라면, 국물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처음부터 공기 중에 떠돌던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담긴 양은 냄비가 접이식 밥상 위에 놓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자,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죠. 에밀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밀리가 마치 눈앞의 음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몹시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그녀의 서툰 손짓에는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세 젓가락을 넘긴 후 에밀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옅게 웃으며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다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원룸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을 누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에밀리에게는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아득히 먼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장롱에서 여분의 베개와 얇은 여름 이불을 꺼내주었습니다. 먼저 주무세요. 해결책은 내일 아침에 밝을 때 같이 찾아봅시다. 에밀리는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고 가족과 연락할 방법도 없으며 이름 모를 이국의 좁은 골목길에 길을 잃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지만 그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는 낯선 남자의 존재가 상상 이상의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불을 끄고 에밀리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차가운 장판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일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예기치 못한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존재는 단조롭던 그의 삶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반대편에 누운 에밀리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다 괜찮아지기를.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온 두 영혼은 같은 방 안에서 숨을 쉬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운명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깊은 심연을 향해 쩌칠 내렸고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은 머지않아 그들의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창문의 얇은 커튼 사이로 아스라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의 숨막히는 폭염과 달리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했습니다. 바닥에서 잔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가장 먼저 눈을 뜬 민주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부터 운전대를 잡을 생각에 마음이 바빴겠지만 오늘 아침 그의 시선은 곧장 방 한 구석을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금발머리를 베개에 흩어뜨린 채 고른 숨을 내쉬는 그녀의 얼굴은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민주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부터 자신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이 정체 모를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에밀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원룸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휴대용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보다 한결 생기가 도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바닥이라 불편하지 않았나요? 꽤 잘 잤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은 인스턴트 맥심 모카 골드 커피 2봉지를 종이컵에 털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먹고 나서 당신 가족들이나 일행과 연락할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차분해진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저 오늘부터는 한국어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요. 어제 너무 답답하셨죠? 민준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 오기 전에 조금 배웠는데 당황해서 다 까먹었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녀의 서툰 한국어 억양과 진심 어린 태도가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에밀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창백했던 뺨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뒤편에 여전히 무거운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에밀리가 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제가 어쩌다 길을 잃었는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준은 먹던 것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단체 관광객 투어 그룹이랑 한국에 왔어요. 어제 호텔을 옮기는 날이었는데 잠깐 뭐 좀 살 게 있어서 혼자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투어 버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됐고 하필 지갑도 버스 안에 두고 내렸어요. 너무 패닉에 빠져서 무작정 걷다 보니 발에 물집이 잡히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게 돼버렸어요.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걸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모르는 곳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무서웠겠죠. 하지만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에밀리의 눈가에 금세 투명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신호등에서 민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아마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구세주나 다름없어요. 민준이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에이, 구세주라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트럭 기사일 뿐인걸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그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당신이 말한 근처 호텔이나 관할 경찰서를 찾아봅시다. 아니면 시내의 대형 관광 안내소로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투어 그룹에서 이미 실종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에밀리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투어 그룹을 찾게 되면 전 그들과 함께 가야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민준이 대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당연한 말을 내뱉으면서 왜 이토록 가슴이 조여오는 것인지 에밀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돕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얼른 기운이나 차리세요. 그거면 됩니다. 민준은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이 감정을 더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원룸을 나와 큰 길을 향해 비좁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서울은 분주했습니다.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마을버스, 학교로 뛰어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소리. 에밀리는 이 모든 풍경을 경이로움 반,
낯쪽 반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복잡하고 활기차네요. 에밀리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신없죠. 그래도 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민준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로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불어와 에밀리의 찰랑거리는 금발머리를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민준은 그 아름다운 옆모습을 훔쳐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버스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에밀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 고마워요. 당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제게 기꺼이 모든 걸 나눠주셨잖아요. 민준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에밀리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민준이 숨이 막힐 정도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짙은 존경과 호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깊은 감정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밀리의 투어 그룹을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이 두 사람을 얼마나 깊은 운명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훗날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그저 잃어버린 일행 찾기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를 향해 가는 진짜 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국인들로 늘 북적이는 명동의 대형 관광정보센터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버스에서 내려 에밀리가 안전하게 내리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선 에밀리는 희망과 불안이 반반씩 섞인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일행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면에는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자신의 흔적조차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짙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곁에 바짝 붙어 걸으며 다독였습니다. 여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투어 그룹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러 한 번쯤은 들렀을지도 몰라요. 에밀리는 초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거리 풍경이 익숙하긴 한데 어제 우리 그룹이 여길 왔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간 에밀리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어눌하지만 최선을 다한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컴퓨터를 조회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외국인 관광객 실종 접수나 관련 문의가 들어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투어 가이드가 제일 먼저 저희 쪽에 연락을 취하는데 말이죠. 그 대답에 에밀리의 어깨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다른 곳도 가봐요.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센터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매콤달콤한 냄새, 화장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거리는 활기찼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폭풍우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볼거리 앞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의 생과일 주스 노점상 앞에 다다랐을 때 에밀리가 민준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민준, 저 조금 지쳤어요. 잠깐만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그럼요. 잠시만요. 민준은 재빨리 시원한 수박 주스 2잔을 사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심의 소음이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지만 벤치 주변만큼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에밀리는 손에 쥔 플라스틱 컵의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준, 만약 오늘 끝내 일행을 찾지 못하면 저 어떡하죠?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또 찾으면 되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찾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에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은 눈으로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해주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민준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조차도 그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애써 가장 이성적이고 정직한 답변을 꺼내놓았습니다. 어제 신호등에서 당신이 정말 겁에 질려 보였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불쌍해서요. 에밀리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한 척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지만 귓불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죠. 한 군데 더 확인해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의 대형 호텔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묵거나 집결하는 거점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에밀리의 눈빛에 다시금 한 줄기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일행과 마주칠까봐 민준보다 반보 앞서 걸으며 주변을 필사적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의 대답은 에밀리의 얄팍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에밀리라는 이름의 투숙객은 없으며 말씀하신 여행사의 단체 예약도 이 호텔에는 없습니다. 에밀리는 침묵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굳어버린 그녀의 금발, 머리가 슬픈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흔적이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민준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전에 에밀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호텔 밖 거대한 가로수 그늘 아래서 에밀리는 스스로를 안위하듯 양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로 완벽하게 미아가 되어버린 거 맞죠? 에밀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아닙니다. 미아가 된 게 아니라 아직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민준이 굳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른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긴 아는 사람도 없고 전 철저히 혼자잖아요. 민준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훌쩍 좁혀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당신 곁에 있는 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단호하고도 따뜻한 선언에 에밀리의 호흡이 잠시 솟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새로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단순한 은인이나 낯선 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퇴근길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지만 가로수 아래 두 사람의 시공간만큼은 마법에 걸린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이 넘치는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기만 하면 돼요. 다음 계획은 제가 같이 고민할 테니까요. 민준이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에밀리는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낸 자리에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감정이 귀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였고 그 의지는 곧 강렬한 신뢰로 바뀌었으며 그 신뢰의 토대 위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아득히 깊은 감정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즈음 두 사람은 다시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극도의 피로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저 오늘 밤도 여기서 신세져도 될까요? 저 도저히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럼요. 당신이 원할 때까지 언제든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에밀리는 안도감에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길을 잃은 후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이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투어 그룹을 찾지 못했고 그 어떤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하루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적인 하루는 두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코 얽힐 일 없을 것 같던 낯선 두 남녀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붉은 운명의 실로 단단히 묶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밤은 도시 위로 무거운 검은 장막을 드리웠습니다. 신림동 낡은 다세대 주택의 비좁은 원룸안, 희미하고 누런 형광등 불빛이 벽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버너 앞에서 김치찌개를 데우며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이부자리 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온종일 서울 시내를 헤매며 일행을 찾으려 했던 여파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밤 에밀리는 자신이 아는 안전하고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었다는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역시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헛기침을 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식사부터 하세요. 내일을 위해서라도 체력을 보충해 둬야 하니까요. 에밀리는 고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당신은 제게 과분할 정도로 친절해요.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에밀리의 맞은편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숨 막히고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서서히 온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하고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좁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에는 매연과 섞인 도시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골목을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와 퇴근하는 이들의 지친 발걸음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의 거대한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은 완벽한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애정이 듬뿍 담긴 눈동자로 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길고 힘들었죠? 우리 진짜 많이 걸었잖아요. 만약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전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합니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전 그저 옆에서 아주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당신에겐 아주 조금일지 몰라도 제겐 세상의 전부였어요. 다시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감정의 해일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거세게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그것도 에밀리처럼 아름답고 특별한 여자의 온전한 관심과 시선을 받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촌스러운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이 누추한 방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흑백 같던 그의 삶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아까보다 훨씬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개인적인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왜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곁에 가족이나 친척은 없나요? 그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돌려 에밀리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층 깊고 쓸쓸해졌습니다. 전 지방에서 올라온 트럭 기사입니다. 가족들은 저 멀리 남쪽 시골 고향에 살고 계시고요. 제가 매달 벌어서 생활비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서민이죠. 이 방은 트럭에서 잠을 자지 않는 날 잠시 몸을 뉘고 씻기 위한 임시 숙소 같은 곳입니다. 에밀리는 그의 모든 단어에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듯 숨을 죽인 채 경청했습니다.
제 삶이 원래 이렇게 재미없고 건조합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참 강한 사람 같아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 내면의 심지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해 보여요. 그녀의 진심 어린 찬사에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왜 자꾸 저를 칭찬하는 겁니까? 부끄럽게. 그게 제가 본 진실이니까요.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더 따뜻해지고 밀도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어렴풋하게만 느껴졌던 서로를 향한 끌림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선명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빨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역시 그 미세한 공기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알게 된 낯선 남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깊이 이끌리는 운명의 상대를 바라보는 짙은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민준, 에밀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일행을 영영 찾지 못할까봐 겁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나 평온해지다니. 민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왈칵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짐짓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원할 때까지 제가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전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저를 돕는 일이 지치고 귀찮지 않나요? 전혀요.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에밀리의 입가에 더없이 환하고 진실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려움의 그늘이 완전히 거친 맑은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오늘 칠흑 같은 제 하루의 빛이 되어주어서. 잿같게 무슨 빛입니까? 그냥 가로등 밑에서 꾸벅꾸벅 조는 트럭 기사일 뿐인데요. 아니요, 저에게 민주는 세상 어떤 화려한 불빛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한 빛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온도가 훌쩍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덤덤한 척 시선을 피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섬세하고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지만 스스로의 처지 때문에 감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이불 위에 눕고 민주는 조금 떨어진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에밀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 네, 만약 내일도 제가 일행을 찾지 못하면 그때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물론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 당신을 끝까지 지키고 도울 겁니다. 그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에밀리는 몇 초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속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자요, 민준. 잘 자요, 에밀리. 그들은 침묵 속에 잠이 들었지만 그것은 결코 텅 빈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얇지만 세상 그 어떤 줄보다 질긴 감정의 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길 잃은 여행객과 일행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니라 텅 비어있던 서로의 심장 한가운데를 채워줄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위대한 영혼의 여정.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더욱 복잡하고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밝았습니다. 낡은 원룸의 작은 창문 밖으로 참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오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에밀리는 헝클어진 머리로 잠에서 깼지만 어제보다 한결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나갈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현관문 근처에 서서 트럭 열쇠와 생수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잘 잤어요, 에밀리? 오늘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할 대형 경찰서들을 중심으로 돌아볼 생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실종되면
보통 그쪽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두렵고 낯선 타국 땅이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를 단단하게 막아주는 버팀목이 그녀 곁에 서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공터에 세워진 5톤 화물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트럭 짐칸에 빛바랜 파란색 호로 천막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슬었지만 그 투박한 자태가 왠지 듬직해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트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의 트럭 참 듬직하게 생겼네요. 우리 고향에선 이런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 쑥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이래봬도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전투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죠. 당신처럼 아주 튼튼합니다.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민준이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도 반대편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디젤 엔진이 털털거리며 시동을 걸자 강렬한 진동에 에밀리가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고개를 돌려 다정하게 미소 짓자 그녀의 긴장된 소나귀에도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트럭은 비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붐비는 서울의 출근길 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승용차들, 경적 소리, 길가에 늘어선 분주한 상점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트럭의 좁은 캡안은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진공 상태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어제 밤에 혼자 산다고 하셨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민준은 운전대를 능숙하게 돌리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트럭 기사에게 숨쉬는 것과 같은 일상입니다. 길 위에서는 라디오 음악과 캔커피가 유일한 친구죠.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생각엔 당신은 외로움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 깊은 외로움을 꾹꾹 눌러 참고 혼자 사귀는 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전곡을 찔린 민준이 놀란 눈으로 에밀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저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도 뼈저리게 느껴봤으니까요. 당신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이 제게도 보였나 봐요. 그 짧은 대화는 트럭 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애틋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트럭에서 내려 분실물센터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버스가 뿜어내는 매연, 여행객들의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 방송이 뒤섞인 터미널은 정신없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에밀리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주눅이 들 때마다 민준은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그녀의 곁을 밀착해 지켰습니다. 직원에게 에밀리의 인상착의와 투어 그룹에 대해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질끈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투어 그룹 사람들이 저를 아예 찾지 않고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사라진 걸 모르는 걸까요? 민준이 다급히 그녀를 달랬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요. 아마 경찰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루트로 찾고 있을 겁니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에밀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네, 아마 제가 길을 잃었던 터미널은 여기가 아니었나 봐요.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관할 대형 경찰서로 향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밀리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피곤해요? 민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요. 만약 그들이 정말 저를 버려둔 채 떠나버렸다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내면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찾고 있다면 왜 뉴스나 경찰서에 연락이 없는 걸까? 나란 존재가 그들에게 그토록 무의미한 걸까?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참담한 그림자를 읽어낸 민주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의 두 눈을 응시했습니다. 에밀리, 세상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애타게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제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지 마세요. 에밀리가 민준의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면요? 그럼 전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진 거잖아요. 민주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짧은 네 글자에 에밀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 속으로 뜨거운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벅찬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어주는 거죠? 민주는 입을 뗐지만 당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감당하기 벅찬 이 거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화물차 기사일 뿐 로맨틱한 고백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누군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에밀리는 숨을 죽인 채 민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뻔한 단어도 낭만적인 스킨십도 없었지만 그 어떤 로맨스보다 더 강렬하고 묵직한 영혼의 교감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직 경찰서를 비롯해 돌아봐야 할 곳이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딛는 걸음마다 단순한 연민에서 출발했던 감정은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으로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태양마저 지상에 바짝 다가온 듯 찌는 듯한 오후의 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나선 두 사람은 경찰서, 시청 관광과 인근 대형 호텔들을 차례로 돌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에밀리에 대한 실종 신고도 그녀를 찾는 투어 그룹의 흔적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가 그녀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집어삼켜 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 에밀리는 줄곧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힐끗 살피던 민준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던 세상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참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센터에 도착해 담당 여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들어보지 못했던 에밀리의 고개를 번쩍 들게 만든 대답이 마침내 직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 오늘 아침 일찍 말씀하신 투어 그룹 관계자분이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일행한 분이 어제 저녁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느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내일 오전 중에 센터로 다시 오겠다고만 하셨거든요. 에밀리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벅찬 가슴을 안고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서운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민준, 내일이면 드디어 일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내일 아침 일찍 여기로 다시 와봅시다. 그런데 민준의 목소리가 묘하게 탁하게 갈라졌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할 순간인데 그의 표정은 아침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실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에밀리는 직감적으로 그 이질적인 공기를 눈치챘습니다. 민준, 혹시 제가 일행을 찾게 된 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민준은 당황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잖아요. 하지만 에밀리의 심장은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정반대의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의 이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와 트럭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에밀리는 서울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행을 만나면 난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 원래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무나 바랐던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운 걸까? 트럭에 올라탄 민준이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퇴근길 정체에 갇힌 트럭 안에서는 수십 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민준은 며칠간 자신의 곁을 채워주었던 눈부신 온기가 사라지고 난 뒤 마주해야 할 끔찍한 고독을 떠올리며 각자의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밀리가 숨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민준, 내일 제가 일행을 만나서 여길 떠나게 되면 당신은 슬플 것 같나요? 기익. 민준이 하마터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당신 표정이 어두웠으니까요. 제가 일행을 찾았다는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 핸들을 꽉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전 단지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심을 애써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감정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할 줄 모르는 투박한 트럭 기사였습니다. 반면 에밀리는 자신과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른 눈부시게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감히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전 그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러울까봐 걱정된 것뿐입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일행을 만나서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버겁지는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 겁니다. 누가 들어도 궁색하고 안전한 변명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말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항상 제 걱정뿐이네요. 민준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신림동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밤바람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으로 걸어 들어가는 에밀리의 발걸음은 마치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전쟁을 치르는 듯 몹시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대충 저녁을 차려 먹은 후에도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민준은 방바닥의 장판 무늬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감추고 있는 거대한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에밀리였습니다. 민준, 내일 제가 떠나고 나면 당신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외로워지겠죠? 민준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겉으론 엄청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그가 가장 깊숙이 숨겨둔 심장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찔러버렸습니다. 에밀리의 내면에서도 무시무시한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당장이라도 일행을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이 이제는 이 남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지독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등지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 길을 잃은 이후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내일 일행을 만나더라도 제 마음이 과연 당신을 두고 이 좁은 방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민준은 숨을 깜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자신의 심장 역시 그녀와 완벽히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거대한 감정의 해이를 서로에게 온전히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 영영 이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위태롭고도 찬란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그날 밤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비좁은 원룸 안, 에밀리는 침구 끝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투어 그룹을 만나 고국으로 익숙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마땅히 가야 할 안전하고 당연한 종착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하게 뛰는 길, 민준 곁에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문가에 선 민준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애써 태연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갈 준비 다 됐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에밀리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5톤 화물 트럭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출발했고 센터로 향하는 도로는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내센터에 도착하자 어제 그들을 맞이했던 여직원이 황급히 뛰어오며 반색했습니다. 어머, 방금 전까지 투어 그룹 관계자분들이 여기 계셨어요. 지금 당장 연락을 취해드릴게요. 애타게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에밀리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머리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거세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잠시 밖에서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복잡한 로비를 벗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센터 한적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신호등 아래서 처음 만난 이후 두 사람이 이토록 정면으로 서로의 영혼을 응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에는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투어 그룹을 만나면 당신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에밀리. 에밀리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발머리가 흩날렸습니다. 집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제 영혼이 머무를 진짜 집은 바로 당신 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는 이 엄청난 고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가슴 깊은 곳의 갈망이 에밀리의 한마디에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길을 잃은 저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사람. 민준, 당신은 그저 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제 심장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해버렸다고요. 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에밀리, 전 그냥 보잘것없는 화물트럭 기사일 뿐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저 낡은 트럭 한 대와
비좁은 단칸방이 전부입니다. 전 당신처럼 눈부신 사람에게 결코 어울리는 짝이 못 됩니다. 에밀리가 양손으로 민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살면서 본 그 어떤 사람보다 거대하고 위대한 심장을 가졌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에겐 세상 어떤 보석보다 넘치도록 충분해요. 내가 선택한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명하고 진실했습니다. 민준의 두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이 맺힌 그녀의 파란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확신한다면 제가 제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평생 당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에밀리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확신해요. 그날 오후 에밀리는 투어 그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만난 이유는 단 하나, 잃어버렸던 자신의 짐을 돌려받고 정중히 작별을 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의 화려한 삶을 뒤로 한 채 투박한 트럭기사 민준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수주가 흘렀습니다. 민준의 고향인 남쪽의 조용하고 아담한 시골 마을 회관 앞마당.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꽃과 조촐한 화환들, 낡은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트로트와 잔잔한 발라드, 그리고 푸른 눈의 이방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한박 웃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밀리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읍내에서 산 다나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민준의 곁에 섰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차려입은 민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촌장님 앞에서 굳게 두 손을 맞잡고 혼인서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에서 비롯된 것도 화려한 우연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서울의 매연, 가득한 신호등 아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꿰매고 보듬으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서약이었습니다. 민준이 에밀리의 이마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자 하객들의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시골 마을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색색의 리본과 조화로 소박하게 장식된 빛바랜 파란색 5톤 트럭이 두 사람의 첫 웨딩카가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민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을 잃었던 덕분에 당신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민준도 그녀의 귓가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매일 험한 길을 달리면서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꼭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던 두 영혼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결속되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서 생명의 은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삶을 책임질 평생의 반려자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주저없이 서로를 선택했고, 그렇게 출발한 낡은 트럭의 바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늦은 오후, 선선한 시골 바람이 마당에 감나무 잎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막 청소를 끝낸 아담한 시골집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비좁은 원룸을 떠나 고향의 빈집을 수리해 차린 그들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페인트 칠도 덜 벗겨지고 곳곳에 수리할 곳이 널린 허름한 집이었지만 민준의 눈에 오늘따라 이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온기가 깃든 진정한 집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에밀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민준의 어머니가 물려준 헐렁한 일바지, 몸빼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낯선 도시의 길을 잃고 떨고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행복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저 정말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밀리가 마루에 앉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민준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많이 누추하죠, 에밀리. 그래도 당신이 좋아해주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에밀리가 민준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진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고 묵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삭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도로 위를 달리고 돌아오면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텅 빈 방. 하지만 지금은 그 고독했던 모든 여정이 오직 그녀를 지키고 돌보기 위한 가슴 벅찬 목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까르르 웃으며 흙길을 뛰어다니고 멀리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 에밀리는 눈을 감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민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곳에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준도 껄껄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한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저도 제가 그 폭염 속 신호등에서 금발의 아내를 줍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요. 저한테 사과 한 알이랑 생수 한 병 건네주던 무뚝뚝한 기사님이 제 남편이 될 줄은 저도 몰랐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기적 같고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이 제 삶에 들어와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민준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떨리던 순간 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당신에게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은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나의 안식처, 나의 집이에요. 저녁놀이지며 들판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진 5톤 화물트럭에 묶여있던 결혼식 리본은 이미 색이 많이 바랬지만 그들이 간직한 특별한 추억을 대변하듯 여전히 백미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트럭 쪽으로 걸어가더니 차가운 철제 문을 애정 어린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트럭은 우리 사랑의 역사나 다름없는 산증인이네요. 민준도 다가가 그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맞습니다. 허기져서 쓰러질 듯 창백했던 당신이 처음 조수석에 탔던 날부터 경찰서를 헤매던 날들, 그리고 부부가 되어 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 녀석과 함께였으니까요. 에밀리는 오랫동안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파랗게 벗겨진 페인트 자국 하나하나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결심한 듯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저 당신 트럭 타고 같이 일하러 다니고 싶어요. 당신이 가는 모든 여정에 저도 함께 할래요. 이젠 단 하루도 당신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안 됩니다, 에밀리. 화물 일이라는 게 장거리 운전이라 허리도 아프고 먼지도 많고 얼마나 고된데요.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어요. 상관없어요. 전 남편 얼굴도 못 보고 혼자 집이나 지키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단호하고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민준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어버렸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고집쟁이 아가씨. 그렇다면 조수석 캡안을 당신이 푹 쉴 수 있도록 최고급 침대처럼 싹 개조해야겠네요. 어머, 약속하신 거예요? 에밀리가 환호하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태양이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추며 하늘을 장엄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묵묵히 그 찬란한 빛을 감상했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길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도 내일의 불확실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품 안에서 완벽한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낸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민준의 넓은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폭풍우가 닥치든 난 언제나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갈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저 역시 약속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에밀리는 눈을 감고 남편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그 맹세가 자신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방인도 구세주와 조난자의 관계도 아닌 서로의 삶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 완벽한 부부. 그 평온한 저녁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험준한 산간도로, 안개가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악천후 속에서 민준의 파란색 5톤 트럭이 위태롭게 빗길을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유리를 닦아내고 있었지만 시야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쥔 에밀리가 단단히 몸을 굳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의 화물 운송에 끈질기게 동행하기 시작한 그녀였습니다. 안개 낀 강원도의 산세는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에밀리 역시 오늘따라 트럭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대로 계속 가도 안전한 거 맞죠?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앞만 주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납기 일을 반드시 마쳐야 하는 급행 화물이라 늦으면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해요. 화주의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이 노선 일거리가 끊길 수도 있고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당신을 믿고 함께 갈게요. 무슨 일이 생기든 곁에 있을 테니까요. 굽이치는 진부령 고갯길을 오르며 민준은 속도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꽉 잡아요, 에밀리. 커브가 심하고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에밀리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시선만큼은 거친 빗줄기가 아닌 민준의 진지한 옆벌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거센 빗소리에 묻혀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고개 마루를 넘어 몇 킬로미터를 더 달렸을 즈음이었습니다. 산비탈을 낀 좁은 도로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전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콱쾅 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앗! 민준이 기겁하며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트럭의 육중한 차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비틀거리다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숨을 돌리고 앞을 본 두 사람의 눈앞에 아찔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채 기역자로 꺾여 있었습니다. 사고 트럭의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밖으로 나와 두 팔을 흔들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혔어요. 못 지나갑니다. 민준이 황급히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다치신 데는 괜찮습니까? 견인차는 불렀고요. 전 괜찮은데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대형 견인차가 와야 하는데 빗길이라 최소 2-3시간은 걸린답니다. 에밀리가 당황하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곳에 정차해 있으면 뒤따라오는 차들과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일단 트럭을 뒤로 빼서 갓길 넓은 공터로 대피합시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산벽 쪽에 후미진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요란하던 엔진을 끄자 트럭 지붕을 때리는 무자비한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납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우회할 길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차가워진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피곤하죠? 민준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겁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데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 같은 무능한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는 걸 후회하게 될까 봐요. 오늘 납품을 못해서 위약금을 물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쪼들리게 될 겁니다. 멋지고 안락한 삶을 약속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길바닥에서 이렇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의 자책 섞인 고백에 에밀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민준 쪽으로 바짝 다가가 그의 두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 잘 들어요. 전 한국에 오기 전에 남부럽지 않은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안락한 집은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민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좁고 답답한 트럭 안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나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그 넓은 마음은 세상 돈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밀리의 진심 어린 위로가 얼어붙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투어 그룹을 만났던 그날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난 돌아가지 않았고 당신을 선택했어요. 폭우가 쏟아져도 며칠을 굶어도 당신 곁에 있는 한 난 완벽하게 행복해요. 에밀리의 단호하고도 사랑 넘치는 말에 민주는 짓누르고 있던 삶의 거대한 무게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트럭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무전이 흘러나왔습니다. 취직,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진부령 일대 도로 전면 통제, 전 차량 우회 바람. 취직, 민준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젠장, 길이 완전히 끊겼네요. 이대로 차를 돌려 다시 국도로 우회하면 오늘 안에는 절대로 납품을 못합니다. 에밀리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자책하지 말아요. 이건 자연재해지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주는 손해를 보게 될 거고 제 신용은 바닥에 떨어지겠죠.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에밀리는 민준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우리가 만약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전 당신 곁에서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잊지 마요. 제가 사랑하고 결혼한 건 화물차 기사 민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 민준이라는 걸요. 민준의 눈가에 기어 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사랑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트럭 후미의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뭐야? 놀란 민준이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소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트럭 뒷범퍼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젊은 청년이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쭉 미끄러져 버렸어요. 민준이 트럭 뒷부분을 살폈습니다. 두꺼운 철제 범퍼가 보기 흉하게 우그러져 있었고 브레이크 후미등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뒤따라 내린 에밀리가 민준에게 다가와 다친 데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청년 운전자가 울상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기, 기사님, 제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 수중에 돈도 없고 보험도 부모님 명의라 복잡한데 어떻게든 변상할 테니 제발 경찰엔 신고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는 길게 한숨을 쉬며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리비 문제로 언성을 높였을 상황이었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겹쳐 극도로 예민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에밀리와 눈을 맞춘 후 굳은 표정을 풀고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학생, 비 오는 날
사고 나면 누구나 다 당황하는 법입니다. 트럭 후미등 깨진 거랑 범퍼 우그러진 건 내가 알아서 대충 고치고 타고 다닐 테니까 너무 걱정 마쇼. 학생차나 보험 처리 잘해서 고쳐 타요. 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괜찮다니까? 대신 앞으로는 빗길에 절대 과속하지 말고 앞차와의 거리 무조건 2배로 벌려서 운전해요. 알겠어요? 청년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고 수습을 마치고 견인차가 도로를 치운 후 민준의 트럭도 마침내 회차하여 우회로를 향해 천천히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에밀리가 민준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고 낸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다니 오늘 엄청 손해본 날이네요. 민준이 사람 좋게씩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한테 넘치게 과분한 여자 하나 얻었는데 돈 몇 푼 부서진 게 대수입니까? 곁에 당신이 있는데 제가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에밀리는 민준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이깟 폭풍우 따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순 없어요. 절대. 그럼요. 우회로를 돌아 산길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즈음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며 서쪽 하늘에 장엄하고 눈부신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에밀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민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우와, 저기 봐요. 민준, 무지개예요.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예쁜 무지개가 뜬다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민준은 창밖의 무지개를 한번 보고 자신의 어깨에 기댄 에밀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무지개는 이미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걸요. 에밀리가 얼굴을 붉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휴, 무뚝뚝한 줄 알았더니 입에 발린 소리도 참 잘하시네요. 아무튼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쳐도 우리 함께 당당하게 맞서기로 해요. 그날의 장마 빗속 여정은 두 사람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햇살 부서지는 아름다운 순간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과 절망적인 시험 앞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 폭풍우를 훌륭하게 이겨내며 더욱 단단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덧 그들의 이야기에도 새롭고 긴장되는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대형 휴게소인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장거리 운행에 지친 두 사람은 푸드코트에서 나란히 앉아 따끈한 돈가스와 국밥을 먹으며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사이좋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보기 좋네 그려. 새댁이 외국분 같은데 신혼부부인가 봐. 네, 맞습니다. 에밀리가 유창해진 한국어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발걸음으로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온 한 외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큰 키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의 젊은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에밀리. 세상에, 에밀리 맞지?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에밀리, 아는 사람입니까? 청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루카스. 에밀리의 사촌 오빠요. 당신을 찾으러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 한국 땅까지 날아왔어. 에밀리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식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루카스의 적대적인 시선이 곧장 민준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소중한 여동생을 이런 시골 구석의 화물 트럭에 태우고 다니는 거지?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당황한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등 뒤로 보호하듯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루카스, 그만해. 난 누구한테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야. 내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민준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루카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에밀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전도 유망한 인재야. 고국에 돌아가면 멋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저런 꾀죄죄한 화물차 기사를 따라다닌다고? 내가 가족을 버리고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루카스의 날선 폭언에 식당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루카스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소리치려 하자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려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루카스, 내가 한국에서 길을 잃고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어갈 때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리고 내 머리나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내 뜨거운 심장이 이 남자를 선택했어. 민주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 누구보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민주는 이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진정한 집이야. 루카스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씩씩대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분노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당혹감과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민준의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에밀리의 굳건한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루카스가 기운 빠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이토록 멀고 낯선 타국 땅에서 정말로 이 남자와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 에밀리는 뒤를 돌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역시 한치의 물러섬 없는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그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사랑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응, 난 내 목숨을 걸고 확신해. 에밀리가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루카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좋아. 내 결심이 그렇다면 내가 억지로 널 끌고 갈 순 없겠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준이라는 저 남자와 단둘이 밖에서 대화를 좀 나눠야겠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민준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토닥여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에밀리. 피하지 않고 대화하겠습니다. 휴게소 건물 뒤편의 한적한 흡연구역. 루카스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날카롭고 매서운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내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루카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민준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트럭 기사가 에밀리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에밀리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지킬 겁니다. 루카스는 민준의 두 눈을 아주 오랫동안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가식이나 거짓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민준의 맑고 우직한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의심도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루카스의 팽팽했던 어깨가 축 늘어지며 길고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니 동생을 뺏긴 오빠로서 차마 더 반대할 명분이 없군요. 에밀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예요. 부디 그 아이를 눈물 흘리지 않게 잘 부탁합니다. 민준은 루카스에게 허리 굽혀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제게 에밀리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카스가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진 파란색 호로 트럭을 힐끗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살다 내 사촌 동생이 한국의 화물차 기사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소.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면서도 기묘하군. 민준도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이토록 눈부신 외국인일 거라곤 평생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남자는 짧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루카스는 에밀리를 꽉 안아주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나도 가족들을 설득하고 널 응원할게.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야.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라. 루카스, 여기까지 날 찾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루카스가 떠난 후 트럭에 올라탄 에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오늘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걸요. 민준은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 역시 당신이 이 선택을 평생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목숨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트럭은 다시 시동을 걸고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의심과 가슴 아픈 반대, 그리고 외부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이 선택한 사랑은 꺾이기는커녕 더욱 깊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상쾌한 아침 공기가 시골 마을을 휘감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반짝이는 앞마당에는 5톤 트럭이 말끔하게 세차된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칸과 운전석을 한 번 더 쓸고 닦았습니다. 단순한 세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과 에밀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후 그녀가 본격적으로 운송 동행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그들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이 찾아온 기적 같은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한 손으로 살짝 부른 배를 감싸 안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복잡해 보이면서도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스박스에서 생수 2병과 빨갛게 잘 익은 사과 몇 알이 든 봉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머, 또 사과예요? 당신은 장거리 갈 때마다 꼭 사과를 챙기더라. 민준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처음 만났던 신호등 아래서 당신이 허겁지겁 맛있게 베어 물던 그 사과가 자꾸 생각나서요. 왠지 우리 가족의 행운의 부적 같달까요? 에밀리가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소소한 것들을 잊지도 않고 챙겨줘요? 이러니 내가 매일매일 당신과 다시 사랑에 빠지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민주는 에밀리의 살짝 부푼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타시죠. 길이 막히기 전에 얼른 출발합시다. 에밀리가 익숙하게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그 조수석은 삭막했던 화물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직접 바느질에 만든 귀여운 쿠션, 포근한 담요, 간식 주머니가 놓여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작은 이동식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디젤 엔진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며 새댁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고 에밀리도 창문을 열고 환하게 답례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트럭 안이 나한텐 세상 어디보다 편안해요. 가끔은 이 낡은 트럭이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마법의 양탄자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는 핸들을 쥔 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으로 올라탔던 당신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이자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앉아 있으니까요. 이 녀석도 꽤나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평탄할 것만 같던 일상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화물 운송을 위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더니 계기판의 불빛이 모두 꺼지며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고립된 것입니다. 아, 제길. 제너레이터가 나갔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네요.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배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너무 어두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요. 바깥은 설상가상으로 가랑비마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비상삼각대를 들고 뒤쪽으로 뛰어가 설치한 뒤 헤드랜턴을 이마에 차고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빗물에 등짝이 다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스패너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발전기 쪽 벨트와 배선들을 점검했습니다. 쉽게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짜증이 치밀어 오르려는 찰나 그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불안에 떨며
푸른 배를 쓰다듬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아내와 내 아이는 이 비오는 밤 도로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 이를 악문 민주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임시 방편으로 끊어진 배선을 연결하고 퓨즈를 교체하는 악전고투를 펼쳤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부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엔진이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기름때와 빗물로 엉망이 된 채 운전석에 올라탄 민준을 향해 에밀리가 와락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민준, 당신 해낼 줄 알았어. 당신은 우리 아이의 영웅이에요. 민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와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가 내가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유일한 이유니까요. 어둠이 내린 빗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트럭 안에서 에밀리는 민준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그 어떤 시련도 자신들의 가정을 깰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과 생명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에밀리 뱃속의 작은 생명은 두 사람을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부모로 만들어주는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그날의 야간 사투 이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리를 마친 트럭은 다시 씩씩하게 전국을 누볐고 에밀리의 임신 주수가 찰수록 동네 사람들의 인심과 축복도 쏟아졌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갓 딴 옥수수나 찐 감자를 에밀리에게 수시로 가져다 주었고 에밀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국 땅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머지않아 다가올 생에 가장 숨막히고 경이로운 기적의 순간을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준이 마당에서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며 에밀리가 창백해진 얼굴로 배를 감싸 안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아, 민준, 배가 너무 뭉쳐요. 놀란 민준이 스패너를 집어 던지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에밀리, 왜 그래요? 산통이 시작된 겁니까? 에밀리가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아윽, 밑으로.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안 돼. 예정일보다 아직 2주나 빠르잖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119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지체될 게 뻔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에밀리를 번쩍 안아들고 트럭 조수석에 눕히듯 태웠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에밀리. 읍내 산부인과로 당장 쏠 테니까. 트럭의 우렁찬 엔진 소리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굉음을 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5톤 화물차가 마치 스포츠카라도 된 양 시골길의 굽은 코너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민주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요철을 피해 에밀리에게 충격이 덜 가도록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에밀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조수석 손잡이를 뜯어낼 듯 움켜쥐었습니다. 아, 민준, 너무 아파요. 나 무서워. 나 여기 있어, 에밀리. 내 목소리만 들어. 내가 절대 당신 잘못되게 안 둬. 트럭은 가까스로 읍내의 작은 산부인과 의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황급히 이동식 침대를 끌고 나와 에밀리를 싣고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굳게 닫히고 붉은 불이 켜지자 민주는 털썩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미친 듯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절규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찢어질 듯한 에밀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민주는 복도 벽에 머리를 떠시며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처럼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줘. 나 여기 있어. 한 발짝도 안 떠나고 여기 있으니까 힘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겁의 시간 같던 기다림 끝에 갑자기 분만실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이 숨을 멈추고 문 앞까지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차고 생명력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굳게 닫힌 분만실 문을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온갖 감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거친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빠. 3.2KA. 건강하고 아주 씩씩한 아들입니다. 산모도 무사해요. 들어오셔서 탯줄 자르세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분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에밀리가 그를 보며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은 탯줄을 자르고 나서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에밀리의 젖은 이마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밀리. 끝까지 버텨줘서 우리에게 멋진 가족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간호사의 품에서 꼬물거리는 핏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봐요. 당신을 쏙 빼닮은 우리 아이예요. 민준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세상 전부를 손에 쥔 것 같은 엄청난 무게감이었습니다. 아기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꼬물거리며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가야, 아빠란다. 세상에 나와줘서 고마워. 아빠가 남은 평생 너와 엄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생각해보셨어요? 민준이 에밀리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젖어있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우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밀리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우,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의 길고 험난했던 여행이 마침내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은혜. 신호등 아래서의 우연한 만남, 사과 한 알, 폭풍 우치는 밤의 시련, 낯선 타국에서의 공포. 그 모든 역경과 절망을 극복하고 피워낸 사랑의 결정체가 지금 두 사람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세 가족이 함께 써내려갈 찬란하고 거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노을이 빚어내는 황금빛 햇살이 시골집의 낡은 벽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든든한 파란색 호로 5톤 트럭이 고요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가장 평범하고 투박한 것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과묵한 증인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쪽에서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밀리가 어느새 제법 목을 가누게 된 아들 은우를 품에 안고 캔마루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에밀리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고 바람에 흩날리는 금발머리는 우아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며 핏기가 가셨던 그날의 나약한 여행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내 삶이 마침내 완벽하게 머물러야 할 올바른 장소를 찾아냈다는 어머니의 깊고도 웅장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보리차 2잔을 양손에 들고 미닫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에밀리 옆에 다가가 나란히 앉아 사랑스러운 아들 은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녀석 참 쑥쑥 잘 크네. 요즘 들어 눈망울이 당신을 닮아 파란빛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웃으며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코랑 입술은 완전 당신 판박이인데요. 둘을 반반씩 섞어 놓으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선율과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빌딩 숲의 화려한 네온사인도 넘쳐나는 부유함이나 드라마틱한 명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지독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작은 가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에밀리의 품에 안겨있던 은우가 작은 손을 뻗어 민준의 투박하고 거친 검지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소나귀 힘은 그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맹세보다도 두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고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마당에 세워진 파란색 트럭을 물끄러미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민준? 만약 저 낡은 트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길을 잃는다는 것에 진짜 절망감도 몰랐을 거고, 길을 잃은 덕분에 마침내 발견되는 그 황홀한 기쁨도 영영 몰랐겠죠. 민주는 빙그레 웃으며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이 넓은 세상 한가운데서 평생 외톨이처럼 공허하게 길을 잃은 채 떠돌고 있었겠죠.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시선이 얽히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모든 여정의 의미를 완벽하게 직관했습니다. 폭염 속 신호등 아래서의 운명적인 조우, 낡은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사과 한 알과 생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비좁은 단칸방,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던 산길에서의 눈물,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아이의 첫 울음소리까지.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있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서로라는 이름의 진짜 집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민준의 넓은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내 주어서 고마워요. 민준은 에밀리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어서 고마워요. 에밀리가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해질녘, 선선한 저녁, 바람이 윳집과 흙냄새를 머금은 채 조용한 시골 마을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세 식구 위로 따스한 오렌지빛 저녁놀이 쏟아져 내리며 마치 세기를 뛰어넘는 명화처럼 이들의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가락을 쥐고 까르르 웃는 은우의 목소리는 온 우주가 이 아름다운 기적을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이 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파티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부귀 영화의 결말도 아니지만 두 영혼이 맞잡은 진실하고도 애틋한 끈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닌 진심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사랑으로 지어진 집. 그 길고 험난했던 방황의 종착지에서 민준과 에밀리, 그리고 은우는 내일도 낡은 파란색 5톤 트럭과 함께 생의 한가운데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낯선 구세주와 이방인이 아니라 운명이 처음부터 단 하나로 묶어놓은 완벽하고 위대한 가족의 이름으로 말입니다.